네, 시장의 주요 변수에 대해서 전문가의 심도 깊은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애플과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조금 나눠봤는데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 쇼크로 인해서 애플은 시간의 거래에서 9.8%나 급락을 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1.5%나 하락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어젯밤에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보게 되면 13.81달러로 전년 동기에 18.87달러 정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 소폭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은 545억 달러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는 한 18% 정도, 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전에 형성됐었던 컨센서스 수준에 비해서 아주 나쁘다, 쇼크 수준이다라고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시장의 반응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10% 가까이 그 장외에서 하락을 하고 지금 거의 460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애플이 실망을 준 거는 결국에는 그 성장세 자체가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그런 하락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분기에 어쨌든 실적이라는 게 이번 분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최근 들어서 그 시장에서 애플이 어떤 이익이라든가 성장성 같은 것들이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좀 생겼었는데, 이런 가능성에 있던 것들이 이제 좀 실제화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를 약간 현실로 바꿔주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플에 좀 쇼크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거, 네. 그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어쨌든 애플과 관련된 부품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당분간 그런 종목들이 좀 변동성 국면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애플의 실적이 안 좋다, 애플의 실적 전망이 안 좋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글로벌 IT 시장, 특히 좀 특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모바일 시장 전망이 안 좋다라는 것과 동치로 볼 수가 있느냐는 건데, 네. 적어도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시장의 성장성 자체에 대한 위구심은 아직까지는 크게 생기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성장하는 모바일 시장 내에서 애플의 MS에 대한 문제이지,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이 그쪽에 또 경쟁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 업황이 위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품주들에 대한 악영향 분명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만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그리고 그쪽에 대한 어떤 부품을 주 매출처로 하고 있는 그런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애플의 실적 우려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모바일 시장에 대한 우려라는 쪽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단기적인 어떤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IT 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뉴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그나마 BOJ의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엔화 약세, 원화 강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환율 변수가 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BOJ 올 주 초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그렇죠. 이벤트인데, 이제 이쪽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무제한적 양적 완화라든지 목표 성장률, 목표 인플레이율 같은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엔화가 더 약세로 갈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숨고르기 국면에 엔화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엔화 입장에서 보면 기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될 것이고요. 일본이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 기조를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결국 그동안 한 12월 연말부터 진행돼 왔었던 그 엔화 약세 기조 속에 어떤 일본 정부가 전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아주 긴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내년에 또 시작될 어떤 더 큰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엔화가 조금 더 기조적인 어떤 약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 빠른 엔화 약세를 초래했었던 그 이벤트가 어쨌든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속도 조정 과정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속도 조절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G2에서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는 큰 호재성 소식이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경제지표들, 양호한 경제지표들이 주는 어떤 임팩트 자체가 조금 희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2월 달, 11월 달 그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경제지표들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경제지표들의 개선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눈높이가 상당히 사전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계속해서 좋은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 컨센서스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지간히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와도 그냥 그런 수준에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냥 뭐 기대치를 부합하는 수준에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미 그 정도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타났었던 그 임팩트 비슷한 수준의 뭐 경제지표의 호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팩트 자체, 주식시장에 주는 그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좀 희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1분기 글로벌 경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뭐 전세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미국의 1분기 GDP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재정절벽을 회피를 하긴 했지만은, 그 재정절벽, 그 감세안 때문에 1분기에 일시적인 경제 둔화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늠이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1분기에 생각보다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아직까지 시장에서 떨쳐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양호한 어떤 경제 지표들의 성과를 지금 증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또 있겠고,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는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이어갈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뭐 중반부터 계속해서 실적 2012년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그 하락하는 기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근데 좀 업종이나 뭐 종목별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훼손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주가를 보게 되면은 뭐 실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실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 같은 걸 찾아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얘기는 이미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2012년 실적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히 이미 반영이 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4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시장 전체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저희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부진한 부분들은 많이 반영이 되어 왔고, 그런 만큼 뭐 기대치가 또 낮아진 만큼 또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들을 반영하는 강도가 상당히 또 크게 나타날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은요?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지금 뭐 지수가 197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중심의 대응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하우스 쪽에서는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 삼성전자 쪽에 아까 애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그쪽 삼성전자 향 부품 매출이 많은 쪽 IT 부품 기업들은 여전히 괜찮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어떤 모바일 결제 시장,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변수와 더불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